2025년 가을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 철거 현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영수 씨는 오래된 집을 정리하며 아버지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 흔적들을 마주하는 일은 여전히 가슴 한편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장롱 서랍 깊숙한 곳, 먼지 쌓인 헝겊 보자기 안에서 갈색으로 변색된 통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1985년 3월 15일 개설. 표지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이건 내가 대학 갈 때 쓰거라. 영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 아버지가 다니던 작은 인쇄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영수 씨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사판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2년 뒤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 씨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더 열심히 살지 않았는지, 왜 술이나 마시다 죽었는지. 하지만 이 통장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뭐지? 통장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입금 내역이 보였습니다. 1985년 3월 15일 5만 원, 1985년 4월 3일 3만 원, 1985년 5월 11일 7만 원. 매달 때로는 두세 번씩, 적게는 2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당시 쌀 한 가마니가 3만 원 하던 시절, 평범한 인쇄소 직공이 이만큼의 돈을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영수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입금일은 1997년 11월 28일, 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였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인쇄소로 향하던 뒷모습, 야근 수당 받았다며 엿 한 봉지를 사오시던 모습, 낡은 작업복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전을 세던 모습.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점심을 거르곤 했는지, 왜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셨는지, 왜 설 명절에도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으셨는지. 그 모든 것이 이 통장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40년 전에 개설된 통장이라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본점에 문의해야 한다며 며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통장 조회가 완료됐습니다. 내일 오후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은행 상담실에 앉은 영수 씨 앞으로 두꺼운 서류철이 놓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통장은 자동이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이체요? 네,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년간 매월 적립식 저축이 진행됐습니다. 영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2015년까지요? 아버지는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통장 개설 당시 30년 만기 자동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월 5만 원씩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하셨고요. 당시에는 연 10%가 넘는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영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잔액이.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금 1,800만 원에 복리 이자를 합산하면. 잠시 후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4,327만 원. 영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통장의 수익자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출금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출금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릴 게 있어서요. 영수 씨는 은행을 나와 곧장 택시를 탔습니다. 경기도 파주 공동묘지로 가주세요. 묘지에 도착한 영수 씨는 아버지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통장을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 실패하시고 술만 드시다 돌아가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왜 저를 대학 보내주지 못했냐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고 원망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12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제 학비를 모으고 계셨네요. IMF 터지고 회사 망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입금하셨더라고요. 영수 씨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술을 드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들 학비 모아놨는데 정작 아들을 학교에 못 보내게 됐으니 얼마나 자책하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는 비석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어요? 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쓰고 싶소. 그리고 남는 돈으로. 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소를 이장하고 싶소. 좀 더 좋은 곳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비석을 세워드리고 싶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영수 씨는 아버지의 산소를 양지 바른 언덕으로 옮겼습니다. 새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가신 아버지.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석 옆에 작은 표지석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1985년 3월 15일부터 1997년 11월 28일까지의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매달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작은 봉투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께 드릴게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30년 봄이었습니다. 영수 씨의 아들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민준이는 대기업 입사까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졸업식 날 영수 씨는 아들을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산소에 가자. 민준이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산소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비석 앞에 놓인 작은 표지석, 그 위에 빼곡하게 새겨진 날짜와 금액들. 이게 뭐예요, 아빠? 영수 씨는 품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이게 내가 대학 다닐 수 있었던 이유란다. 그는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85년부터 시작된 할아버지의 저축. IMF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마지막 입금. 30년을 기다린 통장이 만들어낸 기적.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아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모으신 거야. 근데 내가 쓰지 못했고 그 돈이 결국 너에게 간 거지. 이게 바로 가족이란다. 민준이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언젠가 아버지가 될 거다. 그때 기억해라. 부모라는 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할아버지가 그러셨고, 나도 그랬고,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날 이후 민준이는 할아버지 산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도, 면접 보기 전에도, 입사 첫날에도,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날 민준이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적금 하나 들고 싶은데요. 얼마로 하시겠어요? 월 30만 원이요. 30년 만기로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명의는 본인으로 하시나요?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고 싶어요. 누구로 하시겠어요? 제 아들이요. 아드님이 있으세요? 민준이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요. 근데 언젠가 생길 거잖아요. 그때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이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날 새로운 통장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전합니다. 한편 영수 씨는 묘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장을 발견한 이후 그는 과거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일하던 인쇄소의 급여 명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1985년 3월 급여 45만 원, 그중 5만 원을 저축하셨다는 얘기였습니다. 당시 사인 가족 생활비가 월 30만 원 정도 들던 시절, 아버지는 급여의 10%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신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재혼해서 부산에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적금 드신 거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았지. 너 아버지가 점심값 아낀다고 도시락 싸달라고 하시더라. 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입 단속을 시켰어. 영수가 알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절대 말하지 말라고. 대학 합격증 받는 날 깜짝 선물로 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 영수 씨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져버렸지 뭐니. 너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아니. 매일 밤 혼자 마루에 앉아서 우시더라. 자기 때문에 아들 인생 망쳤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술을 드신 것도 그 때문이었어. 자책하시다가 결국 그렇게 되신 거야. 영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20대 후반에 작은 건설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했고 40대가 되어서는 현장 소장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은 제법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수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학 못 간 게 한이었는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집을 짓고 그 돈으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자신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인쇄소 작업복을 입고 잉크 묻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영수야, 잘 살았다. 고생했어. 아버지, 너는 좋은 아버지야. 나보다 훨씬 나은 아버지고. 영수 씨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만 못해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한테 배웠잖니. 그걸로 충분해.
눈을 떴을 때 백엔리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2030년 여름 영수 씨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기자가 찾아왔고 영수 씨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통장과 급여 명세서, 산소의 표지석 사진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실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아버지의 통장, 세대를 넘어 전해진 사랑.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SNS에서 공유됐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연락드려야겠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는 걸 또 느낍니다. 눈물 없이 못 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나네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희는 이 시대에 잊혀져가는 부모의 희생을 조명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영수 씨의 일상, 아버지의 산소 참배, 은행 방문, 아들 민준이와의 대화, 그리고 어머니와의 재회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래, 영수야. 많이 컸구나. 어머니와 아들은 아버지 산소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당신, 우리 영수 이렇게 잘 컸어요. 손자도 대학 나왔어요. 어머니가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 통장 헛되지 않았어요. 영수가 잘 써서 민준이 학교 보냈어요. 촬영을 마친 제작진 중 한 명이 영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 작가였습니다. 저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집안이 어려워졌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근데 오늘 취재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해야겠어요. 오늘 당장요. 영수 씨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송됐습니다. 시청률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사연들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통장을 남기셨습니다. 이제야 찾았어요. 어제 아버지 산소 다녀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 흘렸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방송 보고 너무 후회됐어요. 방송 이후 영수 씨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의 낡은 보험 증서를 발견했고, 어떤 이는 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현금 봉투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 명의로 된 땅 문서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수 씨는 이들과 소소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울 시내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박철수 씨였습니다. 박 씨는 아버지와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고 무뚝뚝한 분이었고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20대에 집을 나와 거의 연락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50년 동안 일기를 쓰셨던 것입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3일. 오늘 철수가 대학 합격했다. 기쁘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남자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1990년 7월 15일. 철수가 취직했다고 한다. 전화로 축하한다는 말 못했다. 어색했다. 하지만 밤새 기뻐서 잠 못 잤다. 2005년 11월 22일. 손자를 보았다. 안아보고 싶었지만 철수 눈치가 보였다. 그냥 보기만 했다. 예쁘다. 2015년 6월 8일. 몸이 안 좋다. 병원 가야 하는데 철수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혼자 다닌다. 괜찮을 것이다. 2020년 1월 1일. 새해다. 철수한테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페이지. 2020년 8월 14일. 많이 아프다.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철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표현을 못해서 사실 너를 많이 사랑했단다. 좋은 아들이어서 고맙다. 박 씨는 일기장을 들고 모임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대요. 50년 동안 매일 일기에 제 이야기를 쓰셨어요. 영수 씨가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신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떡해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영수 씨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럼 아버지가 들으세요. 분명히요. 박 씨는 그날 이후 매주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일기장을 한 장씩 읽어드렸습니다. 2031년 봄이 왔습니다. 영수 씨는 어느덧 6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손자도 태어났습니다. 민준이의 아들,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영수 씨는 손자를 안고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증손자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준호예요. 갓난아기는 할아버지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985년에 만드신 그 통장,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대학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영수 씨는 품에서 새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준호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어요. 30년 만기로요. 이 아이가 30살 되면 목돈이 될 겁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부모의 사랑이 뭔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는지. 영수 씨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때 이 통장을 보면서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알게 되겠죠. 증조할아버지가 시작한 사랑의 대물림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는 서재에 앉아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받는 사람은 손자 준호. 하지만 30년 후에 읽으라고 봉투에 적었습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30살이 되어 있을 거야. 내 증조할아버지는 1985년에 통장을 만드셨단다. 그 통장은 내 할아버지인 나를 위한 것이었어. 나는 그 통장을 쓰지 못했지만 내 아버지 민준이가 대학에 갈 수 있었지.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를 위해 또 통장을 만들었어. 이제 그 통장이 내 손에 있을 거야. 하지만 준호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이 통장에 담긴 마음이야. 내 증조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사랑의 연결고리. 그 사랑을 기억하고 언젠가 내 자식에게도 전해주렴. 그게 가족이란다. 영수 씨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30년 후 손자가 그 편지를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통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잘 살아라. 너는 좋은 아들이고, 좋은 아버지고, 좋은 할아버지야. 영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